제목 중국 로봇 공장 아니라 연봉 공장 만든다. 중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로봇이 아니다. 연봉 1000만원짜리 기술자 공장이다. 휴머노이드? 그건 겉포장이고 속을 들여다보면 인재 모으기 전쟁이다. 휴머노이드 관련 채용이 1년 만에 400% 넘게 뛰었다. 그냥 늘어난 게 아니다. AI 알고리즘, 기계 구조 설계, 심층 강화 학습까지. 이 분야는 고급 기술자 아니면 아예 뽑지도 않는다. 왜 이 난리일까? 중국은 휴머노이드를 국가 전략이라고 부른다. 시진핑도 직접 AI 인큐베이터 찾아가서 로봇 만지며 이게 미래다 외쳤다. 그리고 말 그대로 돈을 쏟아붓고 있다. 기술자한테 연봉 1억 9천, 수석 과학자에겐 19억. 중국 도시 평균 월급의 4배다. 그만큼 급하다. 이 시장 놓치면 10년 뒤 로봇 종속국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이 진짜 무서운 건 기술보다 속도다. 미국보다 특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이제는 돈도 풀었다. 한국은? 과연 로봇 기술자들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을까? 제목 전남이 조선업을 버리고 바람을 탔다. 전남이 이제 조선 말고 바람을 판다. 이름하여 풍력은 제2의 조선업. 선업만 그런 게 아니다. 30기가와트짜리 해상풍력 단지를 실제로 짓고 있다. 단순히 터빈만 세우는 게 아니다. 박람회도 열고 발전 사기업 매칭 상담도 했다. 계약도 바로 현장에서 체결됐다.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다. 왜 바람일까? 전남은 전국 해상풍력 허가의 62%를 갖고 있다. 즉 바람 부는 땅도 행정 권한도 로비력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급망 우대 정책이다. 전남 기업이 기자재를 공급하면 정책 지원도 더 준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 메카니까 우리한테 투자해라는 말이다. 전남이 바람을 판다는 건 산업 구조를 바꾼다는 뜻이다. 조선업의 쇠락을 풍력으로 바꾸겠다는 계산. 다만 변수는 있다. 국가 정책이 얼마나 꾸준히 받쳐줄까? 에너지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산될까? 여기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3. 제목 네이버가 노인 돌봄으로 시장 뚫은 이유. 네이버가 일본 시장을 어떻게 뚫었을까? 검색? 쇼핑? 아님 AI가 전화 거는 서비스다. 클로바 케어콜이라는 기술이다. AI가 독거노인한테 전화해서 잘 지내세요? 물어본다. 이상 징후 감지되면 복지사에게 연결된다. 쉽게 말해 AI가 돌봄 역할을 한다. 일본의 이지모시 고령자 비율이 30% 넘는다. 사람이 돌보는 건 한계라 결국 AI에게 맡긴 거다. 그 첫 파트너가 한국 네이버다. 이게 왜 중요할까? 한국도 곧 일본처럼 고령사회다. 이 시장은 지금 준비한 쪽이 10년 뒤 이긴다. AI가 감정은 없지만 돌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기술은 차가운데 결과는 따뜻하다. 이게 디지털 복지다. 4. 제목 쿠팡도 뛰어들었다. AI는 결국 GPU 싸움. 정부가 1조 4천억 원을 쏜다. GPU 확보 구축 운용 지원 사업. AI 인프라 깔아주겠다는 얘기다. 누가 지원했나? 네이버, 카카오, NHN, 쿠팡. 다 클라우드 기업이고 GPU AAS라는 서비스가 가능한 곳이다. 쿠팡이 눈에 띈다. 지금껏 외부 클라우드를 써왔던 쿠팡이 자체 데이터 센터를 임대에 뛰어들었다. 이건 그냥 입찰 참여가 아니다. 우린 아마존처럼 갈 거다는 선언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서버 납품이 아니다. AI 기술을 키우기 위한 토양이다. GPU 없이 AI 못 키운다. 결국 누가 토대를 갖추냐의 싸움이다. 지금부터 2030년까지 이 GPU를 누가 쓰느냐가 AI 기업 한도를 바꾼다. 5. 제목 테슬라가 드디어 택시 회사가 됐다.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그 말 드디어 현실이 됐다. 로보택시. 완전 자율주행 택시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차종은 모델 Y, FSD. 그러니까 테슬라의 풀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갔다. 요금은 정액 4.2달러. 운전자는 없다. 물론 아직 완전히 일반 대상은 아니다. SNS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제한적 운영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작했다는 거다. 이게 단순한 기술 데모가 아니다.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수익 모델이 이걸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자기 차를 안 쓸 때 로보택시로 돌려서 수익을 내는 구조. 자동차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거다. 머스크는 내년 수백만 대가 도로에 다닐 거라고 장담했다. 거창한 말처럼 들릴 수 있다. 근데 9년 걸려서 드디어 시동을 걸었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자동차 산업, 플랫폼 산업, 도시 교통 구조까지 바뀔 수 있다. 자동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데이터 센터가 되는 순간이다. 6. 제목 삼성, 미국에서 연봉 5억으로 사람 모은다. 삼성이 미국에서 채용 광고를 냈다. 연봉 5억까지 줄게. 우리랑 일하자. 미국 반도체 법인 SSI의 이야기다. 누구를 찾냐면 파운드리 영업 담당. 고객사를 데려오는 디렉터급과 매니저급이다. 왜 이렇게 돈을 쓰냐면 이유는 간단하다. TSMC가 너무 앞서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이제야 2나노 수율을 맞추기 시작했고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도 짓는 중이다. 그런데 고객사가 없다면 공장은 헛돈이다.
그래서 영업 전문가부터 데려오는 거다. 그것도 TSMC 출신으로.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실수령 6억도 넘는다. 미국 세금이 50%가 넘지만 한국보다 훨씬 더 받는다. 돈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다. 지금은 단순히 기술력이 아니라 누구랑 일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다. 삼성의 파운드리 도전은 기술이 아니라 영업에서부터 다시 시작됐다. 7. 제목 애플 덕에 삼성 LG가 살아났다. 3년 반 동안 내려가기만 하던 그래프가 올라갔다. 스마트폰 OLED 시장 점유율 말이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반등했다. 그 배경엔 한 단어가 있다. 아이폰 16이 애플이 처음으로 보급형 모델에 OLED를 넣었다. LCD에서 탈피한 첫 보급형이었다. 이 모델이 대박이 났다. 삼성은 아이폰용 OLED 2820만 대, LG는 1700만 대 공급했다. 전년 대비 50% 넘게 뛴 수치다. 반대로 중국 BOE는 줄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다. 하락하던 트렌드를 꺾은 첫 계기다. 애플이 선택하면 시장은 움직인다. 그 중심에 한국이 다시 섰다는 점이 중요하다. 중국 패널이 싸고 품질도 따라오고 있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아직 한국 패널이 앞선다. 이 반등이 트렌드가 되려면 애플과의 관계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에 달렸다. 8. 제목 조원태 경영권 방어 끝냈다. 당분간은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한때는 불 붙을 듯 했지만 지금은 불이 꺼졌다. 조원태 회장이 이겼다는 얘기다. 핵심은 펀드 2개다. 한진칼 지분 9%를 들고 있던 펀드들이 지금 당장 환매 안 하기로 했다. 사실상 조원태 측에 백기사로 남겠다는 뜻이다. 이제 조 회장은 산업은행 도움 없이도 우호 지분만으로 과반을 넘었다. LX판토스, 델타항공, 네이버, SK에너지까지 이른바 조원태 라인이 구축된 셈이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호반그룹은 장기전을 준비 중이다. 단일 최대 주주가 되면 언젠가 다시 시동을 걸 수 있다. 한진의 지분 구조는 여전히 불안하다. 경영권은 지켰지만 절대 안전은 아니다. 이 구도는 몇 년 더 간다. 9. 제목 기업인 장관 이재명이 칼을 빼들었다. 이재명 정부의 일기 내가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기업인을 대거 장관에 앉혔다. 과기부 장관엔 LG AI연구원장 출신 배경훈, 중기부 장관엔 네이버 전 대표 한성수, 둘 다 민간 출신, 기술과 실무형 인재다. 배경훈은 엑사원이라는 초거대 AI 모델을 설계한 사람이다. 한성숙은 네이버를 쇼핑 공룡으로 만든 사람이다. 단순히 보여주기용 인선이 아니다. 진짜 일 시키겠다는 뜻이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관료주의 말고 실적 내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거다. 그리고 AI 강국이라는 목표에 이제는 민간을 전면에 세우겠다는 선언이다. 반면 외교, 안보 라인은 중진 정치인으로 균형을 맞췄다. 조직 안정 과감한 변화. 이 두 가지를 같이 꾀하겠다는 그림이다. 앞으로 12년 안에 정책 실적이 이 정부의 진짜 성적표가 될 거다.